안녕하세요. 가장 뜨거운 이슈를 한 입에 먹기 좋은 스낵처럼 전달해드리는 모닝 스낵 뉴스의 김주우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해볼 뉴스는 바로 폭탄입니다. 이번 달 관리비 고지서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 꽤 많죠.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 가까이 올랐다고 토로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마음의 준비는 했지만 실제로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본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항상 문 닫아야 되겠어요. 힘들어서. 한파가 이어졌던 지난 12월을 견디는 사이 그야말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더 무서운 건 2월에는 요금이 이보다 더 높게 나올지도 모른다는 예상 때문입니다. 1월 역시 강추위가 극성이었던 만큼 이번 달 고지서에 찍힐 난방비 걱정에 전국이 떠들썩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난방비 폭탄 사태는 일찌감치 예견된 일이었죠. 주택용 가스요금은 작년 3월까지 1메가주울당 14원 정도였지만 4번의 인상 끝에 5원가량 올라 현재는 1메가주울당 19원대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 약 38% 이상 요금이 오른 거죠. 전기료 역시 지난해 3차례 요금을 인상한 바 있는데요. 전기난로나 온풍기처럼 전기를 쓰는 난방장치의 사용량 증가도 이 관리비 폭탄에 한몫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스와 전기요금이 수차례 인상을 거듭하면서 가구마다 같은 양을 썼다고 할지라도 작년과는 달리 더 많은 관리비가 나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오는 4월부터 가스요금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도 가스요금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수입 원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가스 가격이 급등해서 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난방비 쇼크는 시작일 뿐 앞으로 공공요금은 줄줄이 더 오를 전망이라는 겁니다. 서울은 올해부터 1톤당 480원이던 가정용 상수도 사용 단가를 100원 올렸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까지 인상이 결정되는 등 국민들과 밀접한 공공요금 인상이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발이 돼주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우려의 목소리가 참 큰데요. 서울시는 약 8년 만에 적자를 줄이고자 버스와 지하철의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인데요. 요금을 300원 혹은 4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급할 때 꼭 찾게 되는 이 택시 요금도 오르게 됩니다. 2월 1일부터 서울 택시의 기본 요금은 1,000원 올라서 4,800원으로 주행의 기본 거리도 2km에서 1.6km로 줄었죠. 게다가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의 요금도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 현재 정부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하나둘씩 오르는 공공요금을 다 막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기와 가스, 수도료가 오르면 당장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더 올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공공요금이 오르면 당장 서민들의 지갑 사정도 문제지만 고물가의 고통이 계속되면서 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공공요금 인상, 이대로 바라만 봐야 하는 걸까요? 일단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누군가의 적자로 누적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적자로 누적될 수밖에 없고 한전에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누적이 되게 되면은 채권을 많이 발행해야 되고 이렇게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들이 시장에 한꺼번에 나오기 시작하면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나오기 시작하면은 시장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시장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기업들의 자본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전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두 번째 뉴스는 선거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있죠. 바로 선거제 개편에 대한 내용인데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이 선거제를 개편하는 건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과도 같죠. 어떤 선거제도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각 정당마다 유리할 수도 또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과거 유신체제 당시 여당의 안전한 의석 확보와 야당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한 바 있는데요.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1988년 소선거구제가 시행되면서 35년 동안 그 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한 사람을 대표로 선출하는 선거 방식이죠. 지역의 대표성을 높이고 선거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사표가 많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선거구제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 선거제도를 개편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건데요. 이른바 승자 독식이라고 불리는 소선거구제. 예를 들어서 A 후보의 득표율이 51%고 B 후보가 49%라면 B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표가 모두 사표로 돌아가기 때문인데요. 또 사표를 막기 위해 거대 양당의 유력 후보한테 표가 집중되면서 군소정당 후보는 사실상 당선되기 어려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다양성을 위해 다수의 대표를 뽑는 중선거구제 혹은 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여러 지역구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서 투표하는데요. 득표가 많은 순서대로 적게는 2인, 많게는 5인 이상까지도 대표를 선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대표자를 여러 명 뽑을 수 있게 되면 소선거구제의 단점이었던 사표가 줄고 당선이 힘들었던 무소속 또는 군소정당의 후보도 지역의 대표가 돼서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수의 대표를 뽑는 방식이 더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당장 중대선거구제 방식을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분명 존재합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는 총 6개 지역, 30개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적용됐죠. 하지만 당선됐던 109명 중 소수 정당의 당선자가 겨우 4명에 그치면서 선거제 개편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거대 양당에서 복수로 공천된 후보들한테 표가 쏠리면서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조금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국회는 내년 총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인 4월 10일 전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선거제 개편안 중 일부는 비례대표를 강화해서 국회의원 수를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국회의원 수 확대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클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1인당 소요되는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선거제 개편, 과연 가능할까요? 실질적인 측면에서 지금 한 달 안에 3월 말 4월 달까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정말로 고칠 수 있을 것이냐.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정개특위에서 이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선거제도가 바뀌는데 정당 내에서도 같은 국민의힘에서도 의견이 통일이 돼 있지 않고 민주당 내에서도 당론이 없는 상태라면 정개특위에서도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거제도가 탄생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